이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바로 어제 그저께도 제가 누구 대만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한국 드라마만 본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사실 생각보다 더 인기가 있고 좋은 사업 기회는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좋은 사업 기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벨리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벨리토크는 타파스 미디어 김창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타파스 미디어를 웹툰계의 넷플릭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웹툰 시장을 미국 시장에서 개척을 했고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웹툰 플랫폼입니다. 타파스 미디어에 대해서 모르는 독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타파스 미디어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고요. 한국에 있는 카카오 페이지랑 좀 유사한 모델,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 페이지랑 협력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작가들을 한 5만 3천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월 한 300만 명 정도 방문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북미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고요. 지금 또 한국에 있는 네이버 웹툰이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또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네이버 웹툰에 이어서 한 2위 사업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오픈형 플랫폼이다. 그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를테면 유튜브 같은 경우가 누구나 자기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작가들, 또 웹소설하는 작가들이 알아서 자기 작품들을 올리고 독자들하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믹 오디오북 회사와 제휴했던 보도도 봤어요. 어떤 제휴였나요? 저희가 소설 작품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설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이제 퍼블리싱하는 협력 관계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타파스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오리지널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저희가 현재 영상화, 그 다음에 또 오디오북, 게임 이런 식으로 IP 사업을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설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이제 퍼블리싱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또 팬데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타파스 미디어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 팬데믹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팬데믹을 독자들을 봤을 때 처음에 느낀 게 언제였고 취했던 액션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는 사업적인 면에서는 코로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좀 도움을 받았고요. 회사 운영의 측면에서는 저희는 온라인 회사고 기존에도 이렇게 좀 디스트리뷰티드 돼서 일을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아까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공연하고 콘서트는 지금 못 하고 있는 대신에 웹툰이나 스트리밍 콘텐츠 소비는 굉장히 늘었어요. 실제로 그렇고 우리 타파스를 운영하면서 이 체감하시는 소비자들이 콘텐츠 소비 변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증가로 인해서 조금 사업적인 도움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사실 늘었나요? 그냥 매주 저희가 기록 경신을 매주 하고 기록 있어요. 경신. 그래서 최대 어떤 숫자들도 바로 지난주에 나왔고 또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다 그렇죠. 지금 이용자 사상 수, 최고로 지금. 매출 뭐 등등등이 다 사상 최고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콘텐츠 이용 시간 늘어나고 최근에 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관계자들을 통해서 느끼는 이 K 웹툰, K 콘텐츠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저는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저희 팀원들 중에 사실은 제가 한국 사람이지 대부분 미국 직원들, 우리 미국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새는 넷플릭스라든지 훌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바로 어제 그저께도 제가 누구 대만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한국 드라마만 본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생각보다 더 인기가 있고요. 한국의 웹툰, 한국의 웹드라마, 또 한국의 웹소설 이런 작품들이 결국엔 K-스토리라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K-스토리가 결국 K-드라마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K-무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 스토리의 어떤 그런 잠재력 저희가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 콘텐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들고 오자. 그렇지만은 현지 작가와 현지
현지 콘텐츠로 채운다라는 게 저희의 방침이었죠. 그래서 또 미국 작가와 미국 작품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한국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을 해봤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작품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국 작품 중에서 자기 세계관을 새로 만드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타지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국경의 어떤 그런 걸 덜 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공감이 잘 되고 그때가 약간 인식의 변화였어요. 아, 한국 작품의 어떤 스토리텔링 파워 분명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콘텐츠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국 작가들하고 지금 계약도 곧바로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들은 저희가 한국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역수출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스토리가 나와서 그 웹툰 웹소설로 개발이 된 작품들인데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들에 이제 저희가 퍼블리싱 돼 있고 또 중국, 동남아로도 저희가 수출이 되는데 재밌죠. 굉장히 사실은. 재밌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동남아 여기 이런 큰 시장에 또 K 콘텐츠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볼 때도 아시아 시장을 넓히는데 타파스 플랫폼이 굉장히 또 장점인 거죠. 재밌어요. 저희가 동남아에도 저희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를 예를 들면은 일단은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인가요? 그 여주인공 바람피는 여주인공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 여주인공의 실제 인스타에 가서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드라마에 빠져 있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자기 작품을 또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작곡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뛰어난 재능 있는 작가들이 또 갈 곳이 별로 없고 저희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웹툰 형태로 개발하는 거를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뛰어난 작가분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요. 비주얼 스토리가 되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피칭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동시에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일 큰 차이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웹툰이 굉장히 익숙해서 미국 웹툰 하면은 뭐 마블이나 아니면 이런 코믹스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모바일 웹툰으로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게 차이점 또 말씀을 해주시면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스토리텔링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죠. 한국 작품이든 미국 작품이든 중국 작품이든 이 스토리텔링의 이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차이점을 찾자면 작가들의 생산성 이거는 정말 한국 작가들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또 한국에는 웹툰 학과라든지 또 웹툰 어떤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 작가들은 이 주간 연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 작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만드는 걸 보면 이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뛰어난 역량에 너무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의존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의 어떤 번아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을 약간 시스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 스토리는 그런 헐리우드 작가라든지 웹툰을 그리는 거는 누구나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뛰어난 스토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천 스토리는 저희가 미국에서 확보를 하고 그런 스토리를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비주얼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생산성이 높은 또 한국 동남아 이쪽에서도 생산을 하고 그런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건데 좋은 스토리의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물의 갈등, 희망, 꿈 이런 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가 제일 좀 좋은 스토리에 그래서 그 질문은 저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헐리우드에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면 저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반대로 대부분의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는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스토리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밸류는 그러니까 대리만족인 거죠. 그 드라마 보는 동안에는 조금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컨텐츠가 주는 그런 밸류인데 내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스토리를 찾고 있고 특히나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제작자들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스토리를 누구나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플랫폼에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찾는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발굴 안 된 스토리 17살짜리가 쓴 어떤 그런 작품인데 너무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진짜
눈을 뒤집고 찾고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예, 새로운 것, 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죠. 앞으로 이 웹툰 비즈니스가 어떻게 조금 발전해 나갈지 스토리와 기술의 그런 변화를 예측을 해봤을 때 어떻게 좀 갈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생산자 사이드에 아주 그 밝은 미래를 좀 보고 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 컨텐츠를 또 스토리를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 많은 잡들이 또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AI로 대체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또 인간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스토리텔링 이런 컨텐츠 창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보면 곧바로 하는 것들이 보통 그런 거잖아요. 뭐 그림 그리고 또 자기 스토리 쓰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 본성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를 텔링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웹소설 같은 경우 작가들을 보면 그 직업이 다양해요. 뭐 약사 하시는 분도 있고 청원 경찰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교수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메인 잡이 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그 길이 좁았던 거죠. 근데 요새는 어떤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작가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점차 스토리가 점점 더 리치해지고 많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컨슈머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 다 못 보잖아요. 지금은 이 스토리에 완전히 이제 폭발의 시대가 온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가속화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가장 IP 파워하우스가 사실 글로벌하게는 디즈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행보가 또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또 디즈니 최근의 전략, 행보 이런 것들에서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회사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IP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이 IP를 개발을 해서 그 IP를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IP가 하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뭐 영상화를 한다든지 게임, 출판, 또 머천다이징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너무나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디즈니죠. 예, 그래서 디즈니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고, 근데 저는 이런 산업별로 1위 회사가 이제 차지하는 어떤 그런 파이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정도만 쓰지 뭐 여러 개 쓰지는 않거든요. 또 뭐 다른 분야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컨텐츠라든지 스토리텔링의 영역에서는 1위 회사가 다 차지하고 독과점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뭐 저희가 영화를 볼 때 나는 무조건 뭐 소니 픽처스 영화만 볼 거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뭐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다 수요자가 있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은 당연히 아니다. 이 선배 창업가로서 실리콘밸리에 창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비단 이게 한국 창업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주변에서도 창업을 뭐 고려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본인이 되게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보통 창업을 하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되게 그냥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김치 되게 잘 담그시는 할머니. 근데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려고 그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뭐 워낙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막 원조집이 되고 앞에 줄 서고 뭐 사업도 대박이 나오고 프랜차이즈가 되고, 반대로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메뉴를 할지 이건 잘 모르겠어. 그걸 찾아봐야 돼. 이런 분들은 좀 고전할 확률도 좀 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스타트업 쪽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너무나 어려운 기간들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조금 보면 나는 뭐 결과 상관없이 원래 그거 하려던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파스 미디어로 다시 돌아가서 타파스 미디어의 궁극적인 목표 또 이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 IP 회사가 되고 싶어요. IP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IP 플랫폼. 저희는 오픈형 플랫폼. 그래서 작가들이 우리 플랫폼에 참여를 해서 작가들이 스스로 이제 IP를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또 저희가 거기에 또 일정 부분 그 스테이크를 가져가고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도 발굴되지 않은 작가들이 나오고
지역으로 따지자면 뭐 중서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한 번도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그러나 굉장히 뛰어난 그런 스토리텔링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또 그런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히트가 되고 그 말씀드린 대로 영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IP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IP가 몇백 개, 몇천 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네, 그야말로 미래의 스토리 퍼스트 회사 타파스 미디어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거고 어떤 기술이 되건 간에 네. 그게 스토리 퍼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또 지금 그 시장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지만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다는 면에서 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의 플랫폼, 이 스토리 중심에서 나오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타파스 미디어가 앞으로도 더 미래의 중심 회사가 될 거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